안녕하세요. MC 정세윤입니다. 청량한 하늘,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푸르던 들판도 이제 가을빛으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차가운 봄바람 그리고 떼약볕의 여름이 있었지만 우리 묵묵히 수고해온 농민들의 땀방울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제12회 전라남도 올해도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전라남도 의원에게 직접 듣는 의대 주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실례합니다. 예. 독서 중이신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혹시 무슨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역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의회 역사를 또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예. 혹시 책을 너무 열심히 읽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실례가 안 되면 저희 함께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형대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도의원 박형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200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요,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 다른 의원님들은 이 가슴에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명찰을 달고 계시네요. 네. 네. 초선이니까, 네. 1학년이니까 이제 명찰 달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이제 배지보다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일을 맡기기가 더 편하잖아요. 저 사람 일꾼이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편하게 일을 맡기시다는 뜻에서 명찰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봐도요. 우리 박형대 의원이구나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만큼 전남 곳곳에 발로 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의원님께는 전라남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일까요? 저는 이제 전남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년, 한 5, 6년 정도 이제 전남 외지에 살았죠. 네. 그런데 전남 밖에 있다가 전남에 오면은 가장 친숙하게 느껴졌던 게 대나무였던 것 같아요. 대나무. 네, 저희가 자랐던 데도 대나무가 많았고 또 대나무를 활용해서 그때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지에 있다가 전남에 들어오면은 그 대나무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릴 때는 어머니가 죽순을 부쳐서 해준 그것을 아직도 부모님이 정말 그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는 네. 전남의 대나무, 그러니까 전남의 이 자연 환경들이 좀 네. 많이 다가오시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의원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재수 큰태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함께 전남도 의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죠. 이제 뭐 재수라기보다는 한번 숙성해서 들어왔다 생각이 들죠. 네.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떨어졌지만은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왔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김치도 바로 먹은 김치도 맛있지만은 숙성된 김치가 맛이 좋잖아요. 맛도 깊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기대한 것을 더 깊이 있게
속 깊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네. 속 깊게 네. 숙성되게 네. 이제 더 뭔가 이렇게 진국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바꿔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도의원이 되고 나신 후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네.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면 예. 기억에 가장 남았던 이만한 인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많이 있는데요. 특히 처음 들어와서 저는 이제 진보당 도의원이잖아요. 네. 61명에서 이제 2명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진보당 도의원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외로울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네. 선배 동료 의원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전남의 그런 정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품이 넓은 곳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그랬습니다. 당에 연연하지 않고 예.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함께 네. 좋은 애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전라남도 의회를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의회 주민 오늘은 박형대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교원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매년 국가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5년간 총 5%를 감축한다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자, 12대 전남도의회 청원 2호의 주인공이세요. 예. 네, 좀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 내용은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아플 때라든지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체 근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할 수가 없고 구하더라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대체 근로할 수 있는 전담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런 청원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1호 청원으로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청원이 도의회가 도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는 아주 좋은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원하신 분들도 도의회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도의회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1호라고 하는 게 좀 그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예. 좀 되게 이렇게 긴장되거나 또 떨리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제 떨렸던 데는 교육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청원이라는 제도를 접수를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이번에 이제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당 이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좀 더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여쭙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면서 가야지 그나마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가 늦거든요. 늦은 상황에서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갔을 때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나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해서
공공정책으로서 이것을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예.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두 번째로 여쭤볼 내용은요. 수학철을 앞두고 농촌의 최대 이슈죠. 예. 쌀값 폭락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농민 의원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남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생산비는 오르고 그래서 그나마 농업인 수당이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정책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최초로 시작됐지만은 또 늦게 시작한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뒤떨어진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개선할 때는 빨리 개선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기쁨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조금 조사해봤더니 우리 의원님께서 농민수당을 처음 공론화하신 분이기도 하고 예. 자타공인 농업정책통이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반전인 사안이 있더라고요. 예. 네.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교육위원회예요. 예. 네.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에 온 것을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남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2년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후원이고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이제 활동하면서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협력을 주면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교육위원회가 가장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요, 전남 혁신학교 정책 전망 포럼을 또 주최를 하셨는데요. 예. 이 포럼을 주최하시게 된 계기와 네. 주 어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혁신학교는 이제 기존의 그런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협력, 새로운 어떤 교육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선교육감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남은 쭉 무지개학교부터 해가지고 혁신학교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큰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일종의 교육 개혁에 중요한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대중 교육감님이 미래학교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의 오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서로 토론을 하면 충분히 풀린다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학교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이 생각하는 미래학교도 그런 틀과 함께 더욱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또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 문제가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올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일부 오른 건 있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 폭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과 폭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혁, 보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쌀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되고 있지만 이럴 때 전남도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쌀을 비롯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도라고 하는 전라남도에서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예.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제12대 전라남도 의회 활동 개인적인 평가와 소감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3개월 좀 넘었잖아요. 100일 넘은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직접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의회 직원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담당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의회라는 공간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도민들의 뜻을 잘 담아낸다면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3개월 100일 지났지만은 도의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남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전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제12대 전라남도 의회에서 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네.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선거에 들어섰을 때 정책 공약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에서 노동자랑 농민 지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 행복한 세상이 돼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돼야 한다. 그런 것을 목표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농사의 경문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어느 도보다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기후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올바르게 집행하면서 사회적인 큰 과제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자, 박형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여러모로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 네. 위로와 격려가 되실 만한 말씀, 좀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다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낫잖아요.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던 힘은 백신이 아니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었거든요. 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내가 양보하고,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국민들이 웃으면서 그래서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전남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정치가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남 도민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연대와 협력의 그런 정신으로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네. 계속해서 의정활동 전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인터뷰 주인공을 좀 추천해 주실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있는데 예. 세 번째 주인공 어떤 의원님을 만나보면 좋을까요? 저는 김호진 의원님, 나주 출신이신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보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진 의원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그러면 김호진 의원님 다음 화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박형대 의원님과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주민 두 번째 시간 박형대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서막을 열게 된 원년인데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전라남도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호진 의원과 만나봅니다.